오늘은 돌파 매매에 대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돌파 매매란 한마디로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을 돌파했을 때 타점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은 주로 전고점을 의미합니다. 이 라인을 몇 번이고 돌파하려다 실패했다가 이 라인을 돌파한 후에 주가가 큰 상승세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라인에 쌓여있던 매물들을 다 소화한 후에 주가가 상승을 했기에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짜 돌파와 가짜 돌파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단서는 거래량입니다. 전고점이 발생했을 때 형성된 거래량에 준하는 혹은 그것을 능가하는 거래량이 나와야 진정한 돌파가 됩니다. 돌파 매매에서 이 점을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돌파 매매의 개념과 이후 타점을 잡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돌파와 가짜 돌파를 구별하는 방법 등 돌파 매매도 공부할 것이 많습니다. 차차 풀어가겠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FST입니다. 보통 EUV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EUV란 반도체 핵심 공정인 노광 공정을 고도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합니다. 노광 공정이란 빛을 이용하여 웨이퍼의 회로 패턴을 그리는 것인데 EUV 공정의 세밀함이 높을수록 성능과 전력 효율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EUV 공정은 반도체의 가치와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특히 EUV 공정은 기존의 불화아르곤 노광 공정보다 더 높은 해상도와 생산성을 제공하여 차세대 반도체 공정의 핵심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섹터에 관한 종목들도 공부를 해두셔야 합니다. 앞으로 반도체 섹터에서 주목받게 될 섹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긴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고 돌파가 나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거래량도 확실합니다. 집문서, 땅문서. 이 차트에서는 이 자리가 대세 변곡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1선과 241선이 겹쳐 있다가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돌파 매매에서 매수 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돌파가 나오기 전에 돌파를 예상하고 미리 타점을 잡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확실하게 돌파가 나온 후에 타점을 잡는 것입니다. 이 차트에서는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돌파가 나온 캔들 이전에 전조 현상이 없었기에 돌파가 확실하게 나온 날 타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상황도 보겠습니다. 조정이 나오지만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합니다. 여기입니다. 눌림목 매매 타점입니다.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두 번 더 나옵니다. 모두 눌림목 매매 타점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락 추세 끝에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그리고 그 도지 캔들이 아래 꼬리로 기준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아래 꼬리로 중요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훌륭한 매수 타점이 된다는 것을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장대 양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장대 양봉이 돌파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타점을 잡는 것이 돌파 매매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저항 라인을 돌파한 장대 양봉 뒤에 살짝 눌림이 나오며 반등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눌림목 매매 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돌파 매매 타점과 눌림목 매매 타점에 대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초 돌파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 횡보 후의 첫 돌파 자리가 아주 훌륭한 매수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아주 좋은 타점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긴 박스권을 형성한 후에 돌파 자리가 나오면 이 자리가 대세 변곡점이 된다. 이 자리가 공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비중을 실어 매수하라. 이후에는 돌파보다는 눌림이 훨씬 좋은 타점이 된다. 우상향하는 차트에서 돌파와 눌림을 정확히 파악하여 돌파 후 눌림이 나올 때 타점을 잡는다면 수익 매매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이 원리가 수익 매매법의 전부라 할 수 있다. 아주 단순하게 돌파 후 눌림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돌파가 나온 뒤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으면 거의 100%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프린트한 후에 컵 옆에 붙여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그림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차트의 그림을 컴퓨터 옆에 붙여두었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주석을 달아두었습니다. 돌파가 나왔다고 흥분하지 마라. 돌파 시점에서 타점을 못 잡았다면 침착하게 기다려라. 반드시 눌림이 나온다. 매의 눈으로 관찰하며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정확히 찾아내 타점을 잡아라.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 이 자리가 너에게 최대 수익을 가져다 주는 자리임을 잊지 마라. 저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저도 이렇게 컵 옆에 써붙여 두었습니다. 단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파보다는 눌림이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짧게 기억하기 위해 돌파 후 눌림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주식 투자로 대성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저는 할 일을 다 했으니 시골로 떠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그 정도로 오늘 강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돌파 후 눌림.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다른 거는 다 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저는 오늘 할 일을 다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제가 강의를 계속하겠지만 오늘 이 내용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을 누가 더 실천을 잘하느냐, 그것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반등하는 자리만 정확히 잡아낼 줄 알면 주식 투자는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대세 변곡점 이후의 상황입니다. 확실하게 우상향하는 차트에서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차트가 이뻐야 합니다. 등락이 심하거나 지저분한 차트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포와 머리싸움을 하는 것을 좋아하여 그런 차트에서도 단타로 매매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설프게 그런 차트에 들어갔다가 물리기 쉽상입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목을 잘 골라야 합니다. 상승세가 뚜렷하고 기업 자체가 가진 상승 모멘텀이 분명한 종목을 골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 공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양봉도 전고점을 돌파한 양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눌림이 나오길 기다리면 됩니다. 더 치고 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따라 붙을 생각하지 말고 침착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눌림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때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큰 눌림 없이 쭉 치고 가는 스파이더 패턴도 있습니다. 이 스파이더 패턴에 대해서는 다음에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 스파이더 패턴은 상승 패턴에서 10%도 안 됩니다. 일단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에코프로머티입니다. 신규 상장주입니다. 긴 하락 추세 끝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적산병이 보이시나요? 양봉 3개가 연속으로 떴습니다. 양봉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뉴스를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유럽연합 EU가 내달 4일 중국산 전기차에 고유 관세를 부과한다는 보도에 에코프로머티의 기대감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 관계자는 중국산 자동차에 잠정 상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조사기관 SN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순수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 탑재된 배터리 총 사용량은 216.2기가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21.8% 증가했다. 주민우 NH투자증권연구원은 2025년부터 핵심 광물도 FEOC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전방 고객들은 non-FEOC 전구체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 분위기 반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상입니다. 2차 전지 섹터도 전체적으로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폭탄을 시작으로 기술력이 높은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업계에 호재가 될 만한 뉴스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는 2차 전지용 하이니켈 양극재의 전구체 생산업체입니다. 전구체는 2차 전지 4대 구성 요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양극재의 핵심 원재료라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1회 충전당 주행 거리 향상이 관건입니다. 전구체의 니켈 함량 고도화 기술이 얼만큼 발전하느냐가 에너지 밀도를 좌우합니다. 한마디로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를 개발 생산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종목 공부를 철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에 딱 걸려 있습니다. 돌파 매매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돌파가 나온 뒤에 매수 타점을 잡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예측샷 관점에서 타점을 잡는 것이 나올까요? 안전한 방법은 전자입니다. 확실하게 돌파가 나온 뒤에
타점을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산병이 떴습니다. 적산병에 대해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한 상승 반전의 신호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만 찾아다니는 트레이더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종목은 확실하게 상승세를 탔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세 추종의 원칙에 따라 돌파 전에 타점을 잡아도 되고 돌파 후에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저라면 돌파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오늘 종가에 타점을 잡았을 것 같습니다. 돌파 후에 눌림에서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이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물론 돌파 후에 이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고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위에 중요한 저지바가 하나 더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돌파 후에 눌림이 나온 후 이 자리에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성 ST입니다. 역시 신규 상장주입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신성 ST는 2004년 설립된 전기차 및 ESS용 배터리 부품 제조업체다. 주력 제품은 부스바 및 배터리 모듈 케이스로, 부스바는 구리가 주 원재료로 배터리 모듈과 팩 간의 전류를 연결해주는 전도체 핵심 부품이다. 2013년 LG에너지 솔루션의 1차 벤더로 등록되며 2014년부터 2차 전지 부품 개발에 참여했으며 2018년 폴란드 법인 및 2019년 중국 남경 법인 설립을 통해 고객사와 글로벌 진출을 확대했다. 2022년 SK온의 1차 벤더로 등록되며 고객사 다변화에 성공했으며 올해 1분기 LFP ESS 부품을 신규 수주하며 가파른 수주잔고 상승을 기록했다. 조정현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신성 ST는 국내 배터리 업체양 ESS용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동반 성장이 전망된다며 올해 1분기 이미 국내 배터리 S사향으로 2.3조 원 ESS용 부품 신규 수주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그는 2026년부터 매출에 반영돼 약 3천억 원의 신규 매출이 예상된다며 내년 북미 켄터키주 400억 원 규모의 LFP ESS 컨테이너 현지 생산 시설을 구축할 전망으로 향후 폭발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의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확대에 따른 ESS 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설치가 필수적이며 원가의 약 90%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 하락에 따라 ESS 설치량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업체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0%에 불과하나 향후 IRA 영향으로 인한 ESS용 배터리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그는 올해 신성 ST의 실적은 매출액 1,287억 원, 영업이익 1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2%, 48.1% 증가할 것이라며 올해 전기차 시장 둔화에도 불구 ESS용 부품 물량 확대로 인한 실적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올해 지속된 구리 가격 상승을 판가 전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하반기부터 수익성 개선이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상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관련주들의 성장세는 이미 기정화된 사실입니다. 자동차용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력 관련주로서 이 종목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급격한 1차 상승 구간이 있었던 것이 보입니다. 이후 길고 긴 하락세 끝에서 반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래량도 확실합니다. 돌파 후 조정이 나온 뒤에 다시 재돌파가 나왔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라인이 이 차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저지바입니다. 지금 저지바에 딱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이 라인을 돌파한 후에 타점을 잡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면 위에는 상대적으로 매물대가 약합니다. 쭉쭉 치고 갈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이 종목은 확실하게 돌파가 나온 뒤에 타점을 잡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윗꼬리가 달려있기에 조정이 나올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물론 바로 치고 갈 확률도 있습니다. 장중 대응이 가능하다면 거래량과 함께 이 저항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할 때 바로 따라붙어야 합니다. 하지만 장중 대응이 어려운 분들은 성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돌파가 나오더라도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돌파 매매를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원익 QNC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 중 화학 증착 공정인 쿼츠 즉 웨이퍼를 불순물로부터 보호하거나 이송하는 용기를 제작하는 기업으로 이 부문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반도체용 쿼츠는 일종의 소모품으로 웨이퍼 생산량 및 신규 생산 라인 증설에 의하여 수요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향후 반도체 산업 전체의 발전에 따라 수요가 증가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더 자세한 종목 공부는 각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차트는 돌파 매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많은 차트입니다.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주봉을 먼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상장 이후 꾸준히 성장해온 기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상에서도 대세 변곡점이 보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241선이 수평 상태에서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라인이 전고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돌파한 후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한 것이 보입니다. 돌파 매매란 이런 것입니다.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혹은 횡보를 하다가 전고 라인을 돌파할 때 타점을 잡는 매매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돌파 매매 조건식을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다른 조건들을 첨가하더라도 핵심적으로 52주 신고가라는 조건만 들어가면 이런 자리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돌파 매매를 주력으로 하는 트레이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돌파 매매란 키워드를 치면 엄청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영상들도 공부를 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돌파 이후의 상황도 보겠습니다.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이 저지발을 깨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주봉상에서도 눌림에서 반등할 때 얼마든지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전고 돌파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제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이 기업 자체에 내재된 모멘텀에 따라 가볍게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을 하면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고 저지바가 무너지면 아래로 줄줄 흐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지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전고 돌파 자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전고 돌파가 나왔다고 해서 계속 치고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지바가 깨지고 긴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 후에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을 하느냐 저지바가 깨어지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파가 나온 자리입니다. 또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돌파 후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노리자라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돌파 후에 눌림 없이 쭉쭉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10%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돌파 후에 침착하게 기다리면 이런 자리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반등을 한다면 하방은 닫혀 있고 상방은 열려 있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이 자리를 노려야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요 저항 라인을 돌파한 후에 주가의 흐름을 잘 관찰해야 한다. 급격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대개의 돌파 후에 눌림의 자리가 나오기 마련이다. 수익 실현 매물들 때문이다. 그 종목의 상승 모멘텀이 확실하다면 조정 후에 다시 치고 가기 마련이다. 조정 후에 반등하는 자리는 안정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보장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만 타점을 잡는다면 당신은 주식 투자로 돈을 잃을 일이 없을 것이다. 돌파 후 눌림. 스윙 매매의 핵심 타점이다. 제가 또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 저항 라인입니다. 이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역시 돌파 자리입니다.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침착하게 기다리면 이 자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저지바가 깨진다면 주가는 아래로 흐릅니다. 반대로 이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며 반등한다면 훌륭한 매수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 빨간 매직펜으로 써서 벽에 붙여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상황을 보겠습니다.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전고 돌파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중간에 매물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다음 월요일 상황이 무지 중요합니다. 더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포지션만 기억하면 됩니다. 돌파 후 눌림.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치고 가더라도 분명 한 번은 조정이 나옵니다. 그때를 노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차트를 돌려보면서 어디서 돌파가 나오고 돌파 후에 주가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심도 있게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